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이번 주는 진짜 너무너무 바쁘고, 오래간만에 막 깨어있을 때 18시간씩 계속 몰입하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몰입의 경지였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오타가 났네? 밸런스가 아니라 밸런스인가요? 한국어로는 어떻게 쓰죠? 밸런스 맞나? 조화 밸런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오늘 일요일은 삶의 밸런스 이상하게 들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밸런스 오케이. 밸런스 no balance 균형 모르겠어요. 삶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일요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요? 차츰 컨디션도 회복하고 균형적으로 찾아가는 것 같아 안정적입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이제 어느 정도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막 조금 아프고 통증이 있는데 이게 도파민, 에드레날린 다 이제 없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동안 좀 몸을 과로했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이제 회복하고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독서하고 운동하고 미래 흐만 날 연습하고 싶습니다. 잘했던 점은 지혜의 근본은 중용이다. 절대 잊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는 인생. 지금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새로운 경험이라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균형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원래 혼란스러운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균형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나쁜 점은 없고요. 오늘의 배운 점은 사랑은 때때로 말없이 지켜보는 거야. 믿기 때문에 에밀 라자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때 타인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을 때 타인도 진짜로 믿을 수 있다. 존 브래드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사랑,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말로는 아이린님 나는 당신을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사랑해요. 이 말은 정말 쉬운데 온전한 무의식까지 완전히 믿었는가 진실로 믿었는가 이런 좀 진리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사랑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정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저는 그랬죠. 그러나 자기 앞의 생과 내면 아이를 돌보는 법을 읽은 후 나는 사랑의 본질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고도 조용한 믿음임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계속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면서 어떤 핵심 단어가 하나씩 생기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진짜 저에게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보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 말보다 침묵으로, 확신보다 기다림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마주하는 고요한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용기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확신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믿는 그 용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생에서 모모는 말합니다. 사랑은 때로 말없이 지켜보는 거야.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하는 게 저도 이 상상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랑일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계속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있다. 왜냐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말로 하지 않아도 믿는 거. 어떻게 보면 말이 힘도 강하지만 참 허울 같은 것이다라는 거. 내가 만약 행동하지 않으면 그런 좀 진리를 조금씩 인생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나의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무언가를 하거나 말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그저 기다리는 것. 그저 기다리는 것. 근데 왜 기다려야 되지? 뭔가 이 글을 읽으면 알 것 같은데 명확한 경험이 없으니까 조금 어렴풋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저 기다리는 게 맞아요. 기다릴 줄 아는 거. 그리고 그 흥분하지 말고. 그리고 그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믿음의 형태일 수 있다는 거. 순수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또 나왔잖아요. 순수한 믿음의 형태다. 손을 내미는 것보다 손을 거두는 일이 더 어렵고 위대한 순간이 있을 수 있음을 나는 처음으로 깊이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마저도 안아주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내가 닫고 싶은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책을 썼던 당신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건데, 이게 이런 생각, 다짐은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 실수를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래도 예뻐요.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면 아이를 돌보는 법은 내 시선을 바깥이 아닌 나 자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린이 우리는 매일 이렇게 대화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때 타인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 그쵸? 어차피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대하기 때문에 이 말은 내게 거울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 본 적이 있었는가?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것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래서 늘 나의 부족함만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린님과 대화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런 내가 과연 누구를 온전히 믿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이 책은 내 안에 나 아직도 사랑을 갈망하는 내면의 아이와 조우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이린님한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인생이 그런 거야. 이 말을 항상 해주는 것 같아요. 그쵸? 괜찮아, 아이린,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나는 오랫동안 그 아이를 외면한 채, 예전에 그랬죠. 타인의 사랑만을 쫓았다. 그때는 타인의 사랑만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내가 글로써 아름답게 표현을 했지만 타인의 사랑을 쫓은 건지 뭘 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또 그때의 그 감정은. 그때 무엇을 쫓았는지. 그때는 나 자신을 외면했으니까 타인을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다정하게 껴안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 책은 조용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느낀 것 같아요. 이 두 권의 책은 나에게 사랑이란 단순한 고백이나 헌신의 몸짓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름의 내적인 선택이자 책임감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찰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성장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자기 앞에 생에서처럼 타인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내면 아이를 돌보는 법에서처럼 자기 자신을 품는 다정함, 이 두 사랑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내게 사랑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본질이 있겠지만 이걸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 사랑을 하고 싶다. 그 시작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로부터 비롯되고 그 다음은 사랑하는 이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도록 조용히 곁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제가 사랑을 하고 싶은 방식인 것 같아요. 확실해요. 이건 확실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믿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그런 믿음 안에서 조금 더 나아와주고 싶다. 제가 항상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이상향인 것 같아요. 사랑은 단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믿음이며 기다림이며 그리고 성장이다. 어느 순간부터 사랑할 때는 내가 성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성장은 나를 향한 것이며 동시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나는 이제 사랑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침묵이지만 충만한 그리고 멀어 보여도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랑으로 네 이렇게 오늘도 요즘에는 성찰의 글보다 좀 편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순수한 만큼 이 세상에 가만히면 없다. 절대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선하고 진심 다하고요. 그리고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과제도 지금 와 내가 과제를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가져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는 너무 특별한 날이라서 그래도 차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고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일 채워진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띵은 하루 루틴의 균형, 조화, 중용을 찾아가는 것 지금은 찾아야 되는 시기예요. 키워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리는 내가, 나 자신이 사고의 주인이고 인격의 조용자이며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이것은 어쩌면 나와의 신성한 약속이고 자신감이다. 이 글이었어요. As a Man Thinking by James Allen에서 나온 말이죠. 어제 8시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지금 빠져있는 내가 완전 몰입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에너지처럼 8시간, 7시간 자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건강에 해치는 정도로 하면 안 되겠다. 지난 3일 동안 완전히 이렇게 충분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운동은 지금 딜로딩 기간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어제 운동을 해보니까 근육이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는 운동 강도를 줄이고 완전하게 컨디션을 위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린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린이 나라에서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또 한 단계 조금 더 성장한 것 같고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오늘 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급하긴 하지만 거의 다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차분하게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조급함 가진다고 해서 잘 되고 빨리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